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영화를 사랑하는 첫 단계는 한 영화를 2번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화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 이상은 없다. 프랑스 영화 감독 프랑스와 드리포가 남긴 말입니다. 영화를 만들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될 만큼 영화를 사랑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1955년 전쟁 미망인을 소재로 16mm 흑백 필름으로 촬영해 극장에 올린 그녀. 그녀는 바로 한국 첫 여성 영화 감독 박남옥입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옛 화신백화점 앞을 지나다 우연히 찍힌 사진입니다.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찍은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나라 첫 여성 영화 감독 박남옥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영화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박남옥 감독. 그녀가 세상에 태어나 남기고 간 흔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박남옥 감독을 기억하는 이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난 분은 원로 가수 현미 씨입니다. 페네타도 모네빠는 어느 날 이를 나에게 정전을 어쩔 때다 무슨 일 올라오니 놀랍게도 가수 현미의 얘기가 있었다. 오래전 그날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나 봅니다. 페네타 문을 때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찾아갔더니 여자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근데 여자인데 여장 군 스타일이야. 아마 2000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70대 중반 정도 되셨을 때인데도 굉장히 정정하시고 뭔가 이렇게 활력이 굉장히 넘치시고 그랬죠. 하여튼 전설적인 감독님이었으니까 처음 뵀을 때 이제 굉장히 감개무량했죠. 저를 보고 이제 너는 나와 같은 머슴과야 이러면서 나랑 같은 과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털털한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 만나보니까 역시 메가폰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활달하고요. 그리고 거리낌이 없어요. 초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박남옥 감독은 1923년 경상북도 하양에서 10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4살 되던 해 사과나무가 많은 영천으로 이사를 했죠. 성격이 활달하고 호기심이 많은 소녀는 종종 말썽을 부려 꾸지람을 듣는 말괄량이었죠. 일제 강점기였지만 대장간과 자파 도매상을 운영한 아버지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1930년 8살 때 가족은 대구 동인동으로 이주하고 이듬해 달성공원 근처로 거처를 옮겼다는데요. 달성공원은 8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활달하고 호기심 많던 소녀가 공원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녔을 모습이 눈에 선한 듯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비록 옛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다녔다는 학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구 서부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될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죠. 박남옥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언니들이 즐겨보던 책을 통해 일본 연극과 배우를 알게 됐는데요.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 배우의 이름을 줄줄 꿰고 있었답니다.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동네 가게에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 손에 넣어 차근차근 모아두었다고 하네요. 그 시절 소녀는 알았을까요? 자신이 25년 후에 메가폰을 잡고 레디고를 외친 우리나라 최초 여성 영화 감독이 될 줄을. 영화를 벗삼아 유년기를 보낸 박남옥은 1936년 경북 여학교에 입학합니다.
1926년에 개교한 이 학교는 4.19 혁명의 밑거름이 된 2.28 민주운동을 주도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박남옥 감독에 관한 흔적을 찾기 위해 이 학교에 오기는 했지만 과연 80년도 더 지난 학생 기록이 남아있을지 걱정이었는데요. 다행히 그 시절 자료가 남아있어 그녀의 학창시절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남옥 선배님은 12회시니까 아마 여기에 그 성함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당시 교복의 모습이라든지 학교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반으로 있는 이런 여름 하복까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선배님은 여기에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자기 모두 다 우리 경문여고 졸업생입니다. 체격도 좋고 힘도 세고 이래서 남자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남우결 했는데 자기 동생은 연기, 상기 이렇게 해서 남자가 계속 태어났는데 집안 전체가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또 예술 방면에도 조예가 깊었고 굉장히 다재다능했었습니다. 왕성한 호기심 덕에 영화는 물론 미술, 무용 등 여러 예술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쏟았던 박남옥. 그녀는 여학교에 진학 후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도 바빴을 텐데 뜻하지 않은 소동이 생겨 급기야 부모님까지 소환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입학해서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학교의 규칙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극장에 가서 최승희 무용 발표회를 보러 갔습니다. 거기서 발각이 되어서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학을 당하게 됐는데 언니들이 1회 자기 첫째 언니가 이 자모 관음으로서 전국 특선을 받았고 또 둘째 언니는 전국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언니들 덕분에 좀 면제받아서 반성문 쓰고 봉사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괜찮아졌습니다. 실수를 만회하기라도 하듯 박남옥은 육상부에 들어갔죠. 체구는 작았지만 타고난 감각과 체력으로 전국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학교의 전설로 남게 됐습니다. 개교 60주년 기념 동창회지입니다. 여기 기록을 보시면은 해방 전에 체육대회 우승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조선 여자 육상 경기대회 투포함 부문에 1940년, 41년, 42년 3회를 우리 박남옥 선배님께서 우승을 하셨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각 지방 학교를 돌며 학생들을 지도했었다는데요. 박남옥은 그때 송기정 선수로부터 가르침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2, 3일에 한 번은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헌책방에 들렀습니다. 책방 골목을 누비며 영화 포스터와 배우들의 브로마이드, 영화 광고 사진을 꾸준히 수집했답니다. 어쩌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시나리오, 영화 잡지, 미술책 등을 사 모았는데 그 재미가 쏠쏠했죠. 영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학창시절 다진 강인한 체력은 훗날 우리나라 최초 여성 영화 감독이 될 자양분이 돼주었습니다. 박남옥은 육상 선수의 길을 걷고자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일본 우에노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미술을 공부하려 했으나 이 또한 허락되지 않았죠. 결국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시 이화여자 전문학교 가정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 신문을 보고 동생 대학 합격 소식을 안 언니가 용돈을 보냈는데 박남옥은 그 돈으로 영화 관련 책을 샀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그녀의 인생에 영화는 그냥 공기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던 대학 시절,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숙사 방을 조사하는 사관보가 벽에 붙은 영화배우 포스터를 지적하고 떼라고 하자 박남옥은 적성에 맞지 않는 가사 공부와 학교의 회의를 느끼고 인적 드문 시간에
기숙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못다 이룬 미술에 대한 열정이 꿈틀거리자 박남옥은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합니다. 낡은 목선을 타고 밀항하다 배가 자초되는 바람에 미술에 대한 꿈은커녕 수용소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1943년 친구 남편인 윤용규 감독 소개로 조선 영화건설본부 산하 광희동 촬영소에 들어갔는데요. 영화 관련 촬영소이긴 하나 당시에는 주로 뉴스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좀 정착하나 싶었는데 이번엔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대구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대구 일일신문 문화부 기자로 입사한 박남옥은 그곳에서 독일 무성영화, 지배자와 우리 영화, 갈매기 등의 평을 썼는데 편집 차장이 그녀의 글재주를 인정해 한동안 신문의 영화평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문사 생활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철자와 띄어쓰기 등 교정 보는 일이 힘들었던 것이죠. 영화를 보고 평론하는 기본기는 갖췄으나 국어 실력이 받쳐줄 수 없음을 깨닫고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예전에 일하던 광희동 촬영소로 돌아와 똘똘이의 모험, 민족의 새벽 같은 작품의 편집 조수로 일하며 영화 실무를 익혔고 자유만세 후반 작업과 새로운 맹서, 스크립터를 하며 영화 현장에 적응해갔죠. 영화 촬영이 없는 날에는 뉴스도 찍었다네요. 1950년 6월 모처럼 형제들과 식사하고 좋아하는 화보를 사서 대구로 내려갔는데 다음 날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시 상황이 되자 대구 도청에서 국방부 촬영대를 조직했고 영화를 하던 스태프들은 대구로 내려와 전쟁 뉴스를 찍기 시작했죠. 박남옥은 국방부 촬영대에 합류해 전시, 뉴스릴, 주요 사건들을 필름에 담는 기록영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서울 수복 후 육군본부 소속 트럭이 상경할 때 여자는 동승시키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박남옥을 태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물러설 그녀가 아니었죠. 박남옥은 촬영대 대장에게 동생들 때문에 꼭 서울에 가야 한다고 매달려 가까스로 승낙을 받아 문관의 자격으로 트럭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 한국 전쟁 중에도 종군 기자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 군대랑 같이 이동하면서 홍보 영상도 만들고 그런 것도 대단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이제 영화판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여성으로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 그다음에 뭐 유망인도 이제 돈을 대주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가 제작비를 마련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진취적으로 하셨던 거. 결국은 이제 감독님이 그런 영화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성 감독도 영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선례를 남기셔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여성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을 개척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중이던 1951년 일사후퇴 당시 다수의 연예인이 부산으로 피난을 왔고 그로 인해 부산은 임시예술인촌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도 박남옥은 촬영장에 매일 구경 갔고 촬영 후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난 도시 부산에서 영화를 만들 궁리를 했다고 합니다. 박남옥은 베를린 올림픽 다큐멘터리 민족의 재전의 역동성을 강조한 파격적인 카메라 워크, 장대한 스케일의 대작을 독일 여성 감독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자극을 받게 됐다는데요. 항상 가슴에 영화에 대한 열정을 품고만 있었던 그녀는 마침내 영화판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1953년 5월 그녀는 종군기자 시절 지인 소개로 만난 극작가 이보라 씨와 대구에서 100년 가약을 맺고 만삭의 몸으로 서울에 올라가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출산 후 3일 만에 영화 아리랑을 보러 갔다는데요. 정말 못 말리는 영화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그런 국민들을 위로하고 위안하는 그런 매체가 영화였고, 영화가 가장 큰 어떤 대중오락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 즉 국산 영화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국산 영화 면세 조치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활기를 띠는 계기가 돼서 그 가운데 박남록 감독 같은 소위 여성 감독들도 관심 갖게 되고 메가폰을 잡게 되죠. 뭐? 영화 감독을? 그녀는 지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16mm라도 좋으니 영화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후이니 전쟁 미망인에 대한 영화를 찍겠다 결심하게 되죠.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로 남편을 설득해 미망인을 주인공으로 한 시나리오를 쓰게 합니다. 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뭐가... 영화 감독 해야겠어. 뭐? 박남옥은 실제 200여 평 공터에 영화 세트장을 겸한 판잣집을 짓고 전창근, 홍은원과 같은 동료 영화인의 도움으로 드디어 영화 제작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당시 남편이었던 이보라 시나리오 작가, 그다음에 재원이 튼튼했던 언니들을 동원해서 언니들을 동원하면서 자매 영화사라는 이름을 과감하게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아이를 낳은 지 보름밖에 안 됐을 때 영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박남옥 감독에 대한 이미지는 한복을 걸치고 아이를 업은 그 모습. 그래서 결코 이분이 영화 감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오직 영화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영화 작업을 시작을 한 것이죠. 1954년 6월 그렇게 바라던 영화가 크랭크인 됐습니다. 촬영은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됐죠. 그녀는 영화 제작과 감독은 물론 스태프들의 식사까지 챙기며 영화를 찍었습니다. 여성이 메가폰을 잡은 저해선 영화에 스태프들은 그리 호의적이지도 열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결혼이 생길 때마다 일일이 그녀가 메워야만 했습니다. 펑크낸 배우와 스태프를 찾아다니는가 하면 한겨울 추운 방에서 영화 편집을 하다가 아이가 폐렴 직전까지 간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죠. 돌도 안 된 딸을 등에 업고 영화를 촬영하는 그 수고스러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벨벳 그 한복 치마 저고리를 걸치고 지금은 지금 사라졌죠. 예전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던 그 중앙청에 아마도 녹음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계단을 하도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나중에 영화 녹음이 끝나고 났더니 치맛단이 전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남옥 감독은 태생이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라 그런 순간에도 이렇게 좌절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지상 최대 쇼에 나오는 그 여자 배우의 치마하고 똑같이 됐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깔깔 웃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1950년대 중반에 영화를 찍을 때 특히 이제 여성으로서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박대를 받은 일들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지만 그리고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기를 업고 또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밥을 또 해가면서 또 영화를 찍으시고 또 그때는 배급을 또 지금처럼 배급사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막 직접 또 다니시면서 극장 찾아다니시면서 배급을 했대요. 어떻게 40년 전에 이런 환경에서 영화를 찍었지 할 정도로 정말 환경이 열악했지만 그런 난관을 다 깨고 영화를 완성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존경의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죠. 3개월여의 촬영, 아이를 옆에 눕혀놓고 편집한 일주일. 녹음실 계단을 수백 번 오르내리며 어렵게 녹음하던 지난 시간들. 극장에 영화 간판이 걸리는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쳤을까요? 미망인. 이 영화가 바로 우리나라 첫 여성 감독 박남옥이 만든 영화입니다.
미망인이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신가요?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왜 안 가고 섰니? 돈 안 갖고 오지 말랬어. 주인공 신자는 딸과 함께 피난 생활을 하는 중에 6.25 때 죽은 남편의 친구 이성진 사장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친구의 아내를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은 애정으로 변하게 되고 이를 눈치챈 이 사장의 처는 신자를 찾아와 추궁합니다. 네, 저 오늘 아침에 부인께서 찾아오셨더군요. 되게 네, 선생님과 제 사이를 몹시 오해하고 계시더군요. 질투를 넘어 히스테리를 부리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이 사장 부인은 우연히 알게 된 젊은 남자 택에게 눈길을 보내며 마음을 줍니다. 제 성격과 똑같이 될 태도가 뭐야? 이 사장 부인이 택과 함께 뚝섬에 있던 그날 같은 시각 신자는 딸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영화는 물에 빠진 신자의 딸을 택이 구해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죽지 않았어? 수야? 딸이 물에 빠진 걸 몰랐던 신자는 아이가 보이지 않자 찾아 나섭니다. 저 아저씨가 건져줬어. 고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침 제가 봤기 때문에. 신자가 이 사장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신자는 남편의 친구인 이성진 사장을, 이 사장의 부인은 택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 누구야? 뚝섬에서 구해준 개어머니죠. 이럴 경우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선 역시 참으셔야죠. 솔직히 말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해가면서까지 이런 불장난을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고. 우연히 겹치면 인연이 된다죠. 각자의 방식으로 유혹을 거절한 신자와 택은 그날 이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문제였습니다. 신자는 고심 끝에 딸을 다른 집에 보내고 사랑하는 남자와 동거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전쟁 중 죽은 줄 알았던 택의 옛 애인이 나타났습니다. 신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아이를 보냈지만 딸이 계속해서 눈에 밟혀 괴로워하죠. 옛 애인을 만나 택은 신자에게 헤어지자 말하지만 새로운 행복을 바라던 그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택의 배신에 충격받은 신자는 결국 사랑했던 남자에게 칼날을 겨눕니다. 영화는 여자로서의 사랑을 포기하고 엄마로서 딸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한국 사회에서 미망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국 전쟁, 그다음에 분단, 아니면 8.15 광복 해방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지난한 한국의 역사 속에서 가정 경제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여성. 그렇지만 굉장히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기에 욕망과 그다음에 모성의 갈림길에 선 어떤 한 여성, 그 당시에 질시의 대상이 되었고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자유부인이나 아니면 양공주나 아니면 미망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도덕적인 잣대로 재단되었던 다양한 여성상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여성의 관점에서 당대의 어떤 목소리를 담는 그런 영화로 미망인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사 100년이라는 큰 시기를 봤을 때 1926년에 나온규 아리랑이 등장했던 그것만큼이나 1955년에 박남욱 감독님의 미망인이라는 작품이 나왔던 것은 한국 영화사의 대단히 중요한 한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화 개봉에 대한 기쁨도 잠시, 미망인은 극장에서 사흘 만에 간판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에게 미망인을 알리고 싶어 아이를 업고 전국을 돌며 배급에 힘쓰다 보니 몸이 남아나지 않을 지경이었죠. 이 영화 봤어? 에이, 이거 여자가 만든 영화잖아. 그런 걸 뭐하러 봐.
결국 극장 상영과 경기도 판권으로 번 돈으로 언니가 투자한 제작비 일부를 갚고 마지막까지 함께 일했던 스태프에게 영화 미망인 프린트 한 벌을 넘기고 흥행에서 손을 떼고 맙니다. 아이를 업고 불꽃처럼 레디고를 외쳤던 그 모습은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영화 배급이라던가 상영이라던가 하는 것까지도 결국 혼자서 전부 감당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이제 사기도 당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세상에는 안 되는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좌절이 크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영화 흥행은 실패했지만 여성 감독 박남옥이 전쟁 후 남편을 잃은 여성의 생존 문제를 넘어 자존감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영화계의 한 획을 그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따져야 할 것은 뭐냐면 박남옥 감독이 미망이 잘 만들었고 잘 못 만들었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여성이 메가폰을 잡을 수 있던 용담과 용기, 추진력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박남옥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서 여성들에게 우리도 메가폰을 잡을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이 됐다. 그러면서 용기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영화가 바로 여판사로 만든 홍은원 감독입니다. 세 번째 감독이 바로 최은희 여사였죠. 보안영화사를 남편이 운영했던 황혜미라는 감독이 여성 감독으로 첫 경험을 만들게 되죠. 미망인 개봉하고 나서 그 각본과 조남사의 평들을 보면 당시 한국 사회에서 미망인을 리얼하게 표현해냈다라든지 또 대담한 어떤 영상 언어가 돋보인다라든지 그런 평들이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흥행을 하지는 못했고 평론가들로부터는 주목을 받았던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1955년에 한국 영화가 1년 동안 15편 정도 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15편 중에 한 편이라고 하면 그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은 것도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박남옥 감독은 허탈한 마음으로 지난 2년을 되돌아봤을 겁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냉대를 받으면서 영화를 완성해 극장에 올렸지만 생각만큼 결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철 체력을 지녔다 해도 출산 후 2년 동안 영화 제작과 연출, 저조한 흥행 성적의 이혼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그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7년 부모님은 대구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올라왔고 박남옥 감독은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화판을 떠나 부모님 곁에서 몸을 추스른 박남옥 감독은 아버지의 권유로 형부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일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2년여 동안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영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경 아시아 영화제 개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현장을 떠난 그녀가 영화제에 참가할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녀가 생각한 묘책은 영화 잡지 발행인 자격으로 영화제에 참석하는 것이었죠. 박남옥 감독이 발간한 시네마펜 5호에 동경 아시아 영화제 대표로 참가해 영화제 관련 소식을 독점 보도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6호 잡지를 볼 수 없어 어떤 내용이 보도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남옥 감독은 사실 굉장히 첫 작품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 나머지 사실은 두 번째 작품을 할 엄두를 못 내신 것 같아요. 박남옥 감독의 흥미로운 점은 1960년에 일본의 동경에서 제7회 아시아 영화제가 열린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또 본인이 바로 또 시네마 펜이라는 잡지를 창간을 해서 이렇게 또 비록 영화 감독은 멈췄지만 이제 여전히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잡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열정과 에너지를 이제 보여주셨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도쿄 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최대 영화제 중 하나입니다. 주연 여우상에는 홍콩의 린다이양,
1960년 박남옥 감독이 참석한 동경 아시아 영화제에서 지금도 회자되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배우 미운의 도시로가 그녀에게 라이터를 켜준 사진이죠. 1960년대 아시아 영화제에서 미운의 도시로라는 일본의 유명한 톱스타와 만나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운의 도시로라면 대단한 사람이죠. 일본의 김진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라이터를 켜주고 그 켜주는 라이터에다 입을 대고 박남옥 감독이 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좀 내지 말아달라. 남들이 보면 건방지게 보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상당히 매력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빼놓으면 박남옥 감독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딴 지면을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썼습니다. 좀 더 차갑고 비열하게 해주세요. 박남옥 감독은 영화제 참가 후 출판업계로 돌아가 23년 동안 성실히 일하다 1980년 말 미국으로 건너가 노년을 보냈습니다. 액션! 액션! 그렇게 우리나라 첫 여성 영화 감독은 우리에게 잊힌 채로 4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 영화 필름의 보고이자 영화사 연구에 힘쓰는 한국영상자료원. 우리나라는 2007년경부터 국내 고전 영화 복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미국 등에 비해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복원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선두 그룹으로 부상했다는군요. 고전 영화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일은 단지 지난 과거 되살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우리 영화 100년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색채 복원실에서는 오늘도 한국 고전 영화 복원을 위한 손길이 분주합니다. 영화 미망인의 경우는 필름에 구멍이 생겨 화면 복원이 쉽지 않았다네요. 고전 영화의 오디오, 소리를 책임지는 음향 복원실입니다. (1960년대까지) 제작된 고전 영화 중 복원된 작품은 절반 정도라고 하는데요. 영화를 복원하는 과정 중 애를 먹는 것이 바로 오디오 복원이랍니다.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필름일수록 작업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영화 미망인의 오디오 상태는 어땠을까요? 쌓여있는 영화 필름통 사이에서 우연히 찾게 된 영화 미망인은 발견 당시 오디오 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심지어 소리가 사라진 부분도 있었답니다. 요새는 좀 어떠세요? 이렇게 온전히 복원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필름 노화나 훼손으로 인해서 노이즈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크게 원본과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지우면서 복원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고려하고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지워야 될 소리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고 판단해서 지워야 될 소리를 지워야 되고 말아야 될 소리를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영화 미망인은 엔딩 부분이 소실된 상태로 영상이 복원됐고 복원된 영상도 마지막 15분가량 오디오 복원이 불가능해 영상만으로 내용을 짐작해야 했습니다. 영상과 오디오 복원이 완벽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첫 여성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 미망인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이 영화제는 1997년 아시아 지역의 영화 네트워크를 소개하기 위해 시작된 영화제로 지난 23년 동안 세계 최대 국제여성영화제로 성장했습니다. 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슬로건은 돌봄과 보살핌, 사려와 성찰의 의미를 담은 돌보다, 돌아보다로 여성영화제 고유의 가치와 지향에 함께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영화계의 환경이 좋아졌다지만
아직 우리나라 여성 영화인들의 현실은 그리 눅눅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예산 다큐멘터리 영화는 사정이 더 어렵죠. 우리 사회가 그 성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려고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통념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은 사실 일상 속에 굉장히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화라고 하는 매개로 같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장, 그게 여성영화제인 것 같고요. 한편으로 여성영화제는 여성 영화인들을 지원하고 여성영화제를 발굴해내고 영화인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예전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과 성원에 영화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박남욱 감독에게도 의미 있는 영화제입니다. 아카이브에 잠들어 있던 영화 미망인을 깨워 42년 만에 재개봉해서 대중들에게 선보였고 그로 인해 한국 첫 여성 영화 감독 박남욱은 다시 조명받게 됐습니다. 박남욱상은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님이자 제1회 영화제 개막작인 미망인의 감독님으로 고 박남욱 감독님을 기리고자 만들어진 상입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박남욱상. 자신의 이름이 걸린 상을 후배들에게 준다니 이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박남욱상이어야 했을까요? 박남욱 감독의 정신을 잇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박남욱상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남욱 감독님께서 작품을 하나만 남기시고 더 이상 작품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우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장편을 준비 중인 감독들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찾았었는데요. 혹은 또 박남욱 감독님의 어떤 정신이랄까? 박남욱 감독이 만든 미망인에서 드러난 어떤 여성상이라고 할까? 그런 걸 잘 구현하는 감독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를 드리면 선정위원회에서 그의 구체적인 맥락을 고민하셔가지고 선정을 하고 계십니다. 박남욱상 1회 수상자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든 임순례 감독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최고의 명승부를 펼쳤던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죠. 2008년 개봉 당시 400만 관객을 동원, 여성 감독이 만든 최고의 흥행작으로 주목받으며 우생순 돌풍을 일으켰죠. 박남욱 감독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우생순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중적인 영화고 이제 흥행에 이제 성공을 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예, 우생순 좋아하셨고. 뭐 특정하게 그 어떤 영화를 좋아하셨다라기보다 그냥 어쨌든 본인이 영화를 만들 때 여성들이 영화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래도 후배 여성 감독이 이제 존재하고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주셨던 것 같아요. 2008년 임순례 감독이 처음 수상하고 10년 후인 2017년부터 꾸준히 수상자를 선정해 왔는데요. 2017년 수상작 김미정 감독의 국년은 의문의 살인사건을 추격하는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입니다. 2019년에는 장애인 가족의 좌충우돌 일상을 진솔하게 담아낸 정혜영 감독의 어른이 되면이 수상했죠. 국내외적으로 무관심했던 노인에 대한 성범죄를 다룬 임선옥 감독의 69세의 수상에 이어 2021년에는 장윤미 감독의 깃발, 창공, 파티가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는 기존의 노동 다큐멘터리와는 달리 민주 노조원들의 노동뿐만 아니라 단합대회, 생일 파티 등 노조원들의 평범한 일상에 더욱 초점을 맞춰 그들의 현실을 담백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박남욱 감독님 상을 받게 됐다고 했을 때 되게 기쁘긴 하면서도 되게 뜻밖이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긴 했어요. 근데 또 금방 좀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보람되고 또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름 계속 작업을 하면서 여성 영화인으로서 여성주의적인 실천이 뭔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더 이상은 여성들이 이제 뭐 카메라를 드는 것이 어렵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2015년경에 윤가은 감독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그 김보라 감독, 그리고 고은 감독, 그리고 매기의 그 이옥석 감독. 네, 이 감독들의 일련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박남옥 감독님 같은 그 첫 번째 길을 내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0년 후에 바로 그녀들이 오스카와 깐네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55년 박남옥 감독이 쏘아올린 영화 미망인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 임순례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아름다운 생존. 이 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6명의 여성 영화인들이 혹독한 영화계에서 고군분투한 목소리를 담은 작품입니다. 노년을 미국에서 보낸 박남옥 감독의 모습도 생생하게 담겨 있죠. 여성 영화인들의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홍은아이는 이쁘고 성악 까나이라도 코러스 노래 잘 부른다. 내가 뭐 때문에 영화에 미쳐가 야 고생시기 얘를 그만 창가에 집 던질까 싶기도 하고 몇 번 같이 참 죽고 싶기도 하고 그랬다고. 극영화 감독님으로만 치면은 제가 6번째예요. 제 전에 5분밖에 안 계셨던 거예요. 지금은 수적으로도 많이 증가를 했고 다양한 어떤 장르에서 다양한 어떤 그 성과를 내고 있고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출발점에는 박남옥 감독님이 계시다라는 거는. 다큐멘터리 촬영 이후에 박남옥 감독과 임순례 감독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몸은 미국에 있지만 한국 영화 동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데요. 세월이라는 물리적 시간도 그녀의 영화에 대한 열정은 이기지 못했나 봅니다. 1950년 한국 영화계 유리천정을 깬 여성 영화인. 무모하다고 생각될 만큼 아름다운 도전을 한 그녀가 바로 박남옥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영화진흥공사라고 하죠. 복도에 감독님 사진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기를 업고 그 있었던 감독님 사진이랑 또 감독님이 그 최초의 여성 감독님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화를 완성했다라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 영화인들이 감독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불굴의 의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박남옥 감독의 생애는 국립창극단의 무대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명색이 앞으로 걸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영화 감독 박남옥의 삶을 그린 기획 공연이었는데요. 앞으로 걸은 전쟁 후라는 뜻의 프랑스에서 파생된 신조어로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난 여성을 의미합니다. 영화 감독이요. 전쟁 미망인 역으로 딱이야. 그런 소리 마이소. 전쟁 미망인은 불쌍한 여자 아니라. 박남옥 감독이 되어 무대에 선 소감은 어땠을까요? 레디 고! 극 안에도 나오는데 이 아이를 차라리 창밖으로 던져버릴까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러고 싶을 만큼 내 일의 소중함 그리고 내 일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과 또 어떻게 놔버릴 수 없는 이 아이와 놔버릴 수 없는 일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드러났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가짜 아이를 등에 업고 해봤지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그녀가 품었던 영화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합니다. 내가 찍은 영화 미망인이 상영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다시 그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그 착잡하면서 행복하면서 그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은 되게 미묘했어요. 그런 의지와 집념으로 어떤 일을 해내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후대에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을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를 업고 레디고를 외치던 박남옥 감독.
그녀의 모습은 우리 기억 속에 또렷이 박혀 있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영화를 더 만들고 싶었는데 못 만들었던 그런 아쉬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좀 뭐 편안히 응면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었죠. 체력도 좋으시고 대단히 뭐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성격도 굉장히 호방하신 성격이라서 아마 조금 더 지금 같은 시대에 태어나셨으면 훨씬 더 감독님이 원하는 만큼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남옥 감독은 시대를 앞서 태어난 영화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분입니다. 서울과 대구에서 본 극장 입장료만 합해도 고급 단독주택 한 채쯤 살 수 있을 거라던 박남옥 감독은 나는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우리나라 여성 영화인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고 세계에 진출하는 것도 보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영화를 사랑했던 화통한 여장부 박남옥 감독의 생전 소원은 자신의 두 번째 영화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아쉽게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2017년 4월 8일 향년 94세에 아주 먼 여행을 떠나셨죠. 만약 박남옥 감독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시 태어나도 한국 여성을 대변하는 참다운 영화인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한국 첫 여성 감독 박남옥.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